지난 시간에 배우고 잠시 복습 좀 합시다. 밑에 쪽에는 인간이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57세 남자에게서 나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이 활동에 따라서 악화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나 보임시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압박을 주죠. 그래서 앉거나 눕게 되면 통증이 감소하죠.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은 신경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증상이 없을 때는 팽성으로 허리뼈가 이렇게 윗뼈, 아랫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이렇게 얇아지거나 얇은 티슈 사이 공간 있죠? 얇아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퇴행되어서 뼈 돌기가 나오면서 생기는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팽성, 보통 우리가 디제너티브 스폰딜라이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제너티브 스폰딜라이티스. 자, 그래서 디제너티브 디스크 디지즈인데, 디제너티브 스폰딜라이티스, 화가자가 나타나고,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빈발하고, 만성근통을 호소하고, 활동시 심해지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앉으면 통증이 많이 좋은 편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디스크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디스크는 앉을 때 압박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46세 남자, 방사통을 호소한다. 방사통을 호소한다는 말은 우리가 디스크를 의심합니다. HMP, 지난 시간에 배운 HMP, 뉴클레스 프로토수가 빠져나가는 HMP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하기 때문에 감각신경마비는 만족을 효과적으로 잘 알 수가 없는 것들을 감각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덜 찌릿찌릿하다는 거. 그다음 운동신경마비, 발가락의 반동이 이렇게 들려서 들리지 않는 경우. 자, 그런 어떤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방사성 통증인데, 방사성 통증은 이제 허리 쪽에서 이렇게 쭉 뻗치듯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오셨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하다. 아까 한 거하고 좀 다르다. 아까는 디제너티브 스폰딜라이티스의 경우에는 앉아있을 때 좀 편하지만, 이 디스크의 경우에는 앉았을 때 디스크의 압박이 심해져서 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바 HMP, 커네이티브 뉴클레스 프로토수술, 수액 탈출증, 척추사이 공간의 에리오스 파이브로시스나 뉴클레스 프로토수의 탈출로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20대에서 50대에 유입되고 방사통, 무감각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흔한 순서는 대문대 다섯 번째 기억하고, 다섯 번째하고 골반뼈 사이는, 전수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도 공간이 넓어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약적 소리, SLR 테스트, 그때 말씀드린 좀 무릎을 쭉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금사자가 들어줘야 됩니다. 들을 때, 많이 들면은 어차피 소리가 나쁩니다. 하지만 40도, 70도 정도 들었을 때 통증이 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HMP를 의심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프롬 포지션에서 니를 프레이션, 이렇게 할 때, 방사통이 있으면 등 쪽으로 찌릿하면은 두 번째, 다섯 번째 HMP를 의심하고, 니적인 앵글적은 우리가 이제 무조건 만사죠? 무조건 만사. 이렇게, 만형으로 탁탁 텐전을 탁 때렸을 때, 텐전에서 척추신경 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반사되어 나오는 그 과정을 전기라고 했는데, 그 반사신경으로 니적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거 니적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적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니적에서 문제가 생겨서 니적이 잘 안 나타날 때,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HMP가 의심되고, 앵글적을 했을 때, 앵글적이 잘 안 나타났을 때, 플러스라는 말은 병이 있다는 의미를 불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주뼈 사이에 HMP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진단은 쉽게 말해주는 건 다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는 약속지 않고 수술을, 10분의 1을 상담돼 있죠.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HMP가, MRI상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르스 파이브 수술과 볼로틴하면서 팽이라고 하고, 벌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르스 파이브 수술 뚫고 나온 것을 프로투르전이라고 하는데, 포스테리어 론디튜디널 리가먼트를 침범하지 않았을 때, 익스트루전은 포스테리어 론디튜디널 리가먼트를 뚫고 나와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카스터는 원래 있는 뉴클레스 프로토스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상태를 시카스터로 들어갑니다. 갈수록 심한 거죠? 자, 수술은 되게 10% 미만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뒤쪽을 까서 수액을 제거해준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인디케이션 이야기했죠? 신경 증상이 생겼을 때, 그죠? 감각신경마비나 운동신경마비가 생겼을 때, 그럴 때, 그게 계속 진행하고, 약을 써도 안 좋아질 때 수술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적 치료, 약만으로 한 6주 내 7일, 어떤 경우에는 뭐 3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데, 어쨌든 병원에서 입원해서 압술런트 배드에서 ABR 완전히 누워서 보호를 받아내는 정도로 한도서 분위기 남고 이렇게 해도 통증이 있어서 어디에 상주들이 못 견딜 때, 그럴 때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서 어디에 살 수가 없겠다, 내가 이동 못하겠고 이러다가 계속 입원할 수 없다 하면 수술하고요. 그 다음 마비가 왔을 때 수술한다. 그거는 어느 신경의 문제라도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하고 다시 다치거나 수술하고 신경이 다쳤을 때는, 수술하고 나서 신경이 다쳤거나 아니면 다쳐서 수술했는데 다시 재수술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다릴 기간이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왜냐면 6개월이 지나야지 다친 신경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완전히 신경이 절단되지 않는 한은, 완전히 신경이 절단되지 않는 한은 신경이 자라나거든요. 신경도 사실은 자랍니다. 끝이 버져해가지고 이렇게 싹처럼 자라나서 서로 신경들이 만나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다치지도 않고 그냥 질병으로 신경이 있을 때는 수술하지만, 다치거나 수술을 해서 신경마비가 왔을 때는 6개월을 기다려본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 수술에 아예 그냥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수술해서 잘라놓는다, 쫄렸다, 이러려면 바로 풀어져요. 제일 흔한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퍼 안에서 휴메러스 디스탈 서더 상완골의 3분의 1, 원리부 3분의 1 골절이 됐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라디알로가 이렇게 돌아지나가거든요. 볼에 딱 붙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대다가 그 너브를 갖다가 눌리거나 쪼우거나 아니면 찌르거나 자르거나 할 수 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컨퍼런스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넌전이 돼갖고 메탈 필드에 대해서 UOP 했을 때 라디알로 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다 이야기하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바로 팔찌가 오면은 바로 열어야 돼요. 바로 열어서 다시 익스플로해서 신경 돌리면 바로 빠른 시간이 돼요. 그렇지 않고 되게 어디 눌려고 해서 신경이 마비가 증상이 시작된다면은 찍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탈리아고 하면 실린더 스피드 되죠. 실린더 스피드 되는데 여기 피부가 하는 쪽으로 실린더 스피드를 잘못돼서 여기 뒤쪽으로 지나가는 커먼 페로네알 너브를 갖다가 실린더 스피드가 누르게 됩니다. 그러고 수술하고 다음날에는 풋드랍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포탈리아고 하면 항상 물어보죠. 발가락 끼고라고, 안으로 땡기고라고, 풋드랍 생기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간혹 보면 풋드랍이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놀라지 말고, 왜? 어차피 수술할 때 그걸 잘라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압박으로 인한 마비는 다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레드 풀어주고, 그 부분은 압박을 풀어주고, 약을 쓰고 기다려보면은, 빠르면 1주? 아니면 늦어도 2, 3개월 내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게 안 돌아오는 게 보세요. 내 경우에도 토탈리를 하다 보니까, 스프레드를 잘못돼서 80가 오는 경우가 한 2 케이스인데, 다 그냥 돌아와요. 시간이 다 지나면. 심지어는 한 3개월 정도 되도록까지 내보고 막 이렇게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 걸을 때 발바닥에 자갈바닥도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 발이 잘 안 움직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3개월, 6개월 그냥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분들이 그런 파시가 있을 때는 불안해하는 것을 진정시켜줘야 돼요. 이거 돌아올 겁니다, 끝까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편해져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41세 환자서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나 이와 관련된 다리 통증이 없다. 허리에 단결받는 골격 감소가 없다. 심각해도 스프레인이라고 했죠? 그때.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프레인은 리가먼트 인질이고, 스트레인은 머슬 인질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항상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건 그냥 로우백 페인, 요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기죠. 우리가 원래 네 발로 뛰어다니다가 물속에서 올라가 네 발로 뛰어다니다가 섰기 때문에 허리가 무리가 와서 생깁니다. 다른 서는 부분이 아니라면 디스크가 생길 일이 별로 없겠죠. 자, 여러분 너무나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요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이죠. 70이 질환자인데 엉덩이 시작해서 다리까지 풀리는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니까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풀리는 라디에이팅 페인, 방사통이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쇼핑할 때 몸을 기대는 동작,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동작을 마십니다. 이제 요즘 이랬지만, 이제 한번에 들어보면은 요즘 유모차에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게 왜냐면 스쿼트 포지션이라서 쇠를 구분해야지
다리가 저리기 없습니다. 바로 걸어가려면 힘도 들고 안 되죠. 사실 그게 그 할머니들한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되죠. 운동을 해서 바로 서서 튕기 보이는 것도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유모차가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할머니들이 허리가 너무 안 아파졌죠. 자, 그거 보시면은 MRI 보시면은 이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관, 스파이널 캐널에 좁아져요. 군들군들 이렇게 좁아져요.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좁아져서 이 좁아진 것을 스테노시스, 협착이 좁아져요. 스테노시스 협착. 그래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나옵니다. 자, 우리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그냥 반드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클라우디케이션, 절룩거리,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이 물리게 되면 한참 걷다 보면 다리가 틀리듯이 뒷다리가 틀리듯이 아프고 땡기고 아파서 쪽을 가면 쉬어야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100m가 되든 200m가 되든 보통 이제 서서 쉬었다가 하는 건 말고요. 그냥 이렇게 허리를 좀 구부려줘야 돼. 이렇게 구부려줘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약을 먹고 이제는 뭐 50m도 못 갔는데 50m도 못 가고 오래 앉았는데 이제 약 먹고 좀 좋아지고 오팔몬 뉴로펜틴 제제를 먹습니다. 오팔몬 알죠? 그죠? 늘 쓰는 수많은 거. 그리고 뉴로펜틴, 아파틴 뭐 이런 약 그런 약을 써서 조금 좋게 해주면 뭐 50m가 아니라 100m 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허리 쪽이 좁아지는 것을 넓게 할 수는 없지만 자세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카트 얼르시 이렇게 해야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이 심폐기능이 약해지고 다리 허리가 펴지지 못하니까 더 나가죠. 자꾸 더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허리를 펴돌려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어서 컴프레션 텍스가 돼서 오버라말리가 되거든요. 자, 그걸 펴줘야 되고요. 또 그 다음 앞에 있는 근육이 작아져 있죠. 근육을 또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펴집니다. 그래서 바르게 튕기 교정하고 앞으로 보고 끌어야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리가 어눌해서 넘어질까봐 자꾸 땀을 넣는단 말이에요. 땀을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나 먼데 앞으로 가야 돼요. 먼데 앞으로. 내가 갈 곳을 미리 보고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변 시야를 보면서 이쪽은 괜찮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앞으로 노란 데들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래야 괜찮은 거죠. 그 걷는 그런 거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나도 허리 구부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걸을 때는 뒷짐을 지고 걷습니다. 뒷짐을 지면 허리를 펴게 되죠. 할머니들 대기들합니다. 내가 볼 때 사제 없어서 사제 없는 게 아니고 벤티 나와서 허리 구부려져요. 어차피 그거는 습관이거든. 더 근육이 약해져서 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 생활이 이렇게 구부려서 정말 하기 때문에 앞쪽 구부리는 근육, 이 앞쪽에 있는 굴곡근은 튼튼해지는데 우리가 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펴는 운동을 안 하니까 펴는 운동에 등들이 강력하면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들을 때는 가슴 펴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배 내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뭐 배 안 내는 데서 나왔지만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내서 이렇게 배를 쭉 내밀어서 이렇게 다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MRI 찍고요. 안 되면 수술합니다. 디컴프레션. 이거는 수술 많이 합니다.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HF하고 달라서 뉴로로직 오고 생활이 힘들고 하면은 하루라도 이틀도 한 달을 절로 내줘야 됩니다. 80, 90대에서는 수술 못해요. 나이가 들었는데 위험하잖아요. 적어도 70대, 60대 좀 안 좋으면 빨리 수술해서 건강한 생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사진보면 혹시 생각나는 거 아는 사람들이 이 사진의 질병을 이름 아는 사람? 척추측만증 스콜리오시스. 자, 이거는 허리가 틀어졌죠. 자, 우리가 이제 척추측만증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그냥 단순한 자세 이상으로 보는 척추측만증이 있고, 예를 들어 애들 가만 끝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거 컴퓨터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척추측만증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진짜 척추측만증은 어떠냐면 스파이널 버테브라가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버테브라는 생긴 게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옆모습을 보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버테브라는 옆모습을 보면 우리가
목뼈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등뼈는 뒤로 튀어나오고, 허리뼈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등뼈하고 허리뼈를 자세히 보면요. 허리뼈는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쪽의, 버테브라의 앞쪽의 높이와 뒤쪽의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쪽과 뒤쪽의 높이가 다르고, 우리 입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꼬운다 생각했어요. 꼬운다 생각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그러면, 앞에서 볼 때는 이게 틀어지게 돼요. 왜? 높낮이가 서로 달라서. 좌우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게 돼요. 앞뒤의 높낮이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꼬였다 치면은 좌우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뚱뚱하게 올라갑니다. 자, 척추측만증이란 뭐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척추가 앞쪽으로 이렇게 딱 치놓고 뒤에 나는 이 척추뼈가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옆으로 터진 거예요. 회전을 해도 회전. 몸축을 회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옆으로 휘어지게 보여요. 옆으로 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퍼스트 커버, 세컨드 커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사는 한쪽만 커버가 되어 있어요. 한쪽만. 쥐가 이렇게 내려가면 바꾸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척추측만증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틀어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세우라고 몸을 더 텄니다. 그러면 어떻게? 퍼스트, 세컨드 커버가 처음에 척추측만증으로 틀어진 휘어진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휘어지죠. 그래서 커브가 두 개가 나와요. S자쪽으로 앞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척추측만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제일 알고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우리가 벽에다가 뭘 찍어서 이렇게 가려잖아요. 학생들. 그거는 사실 그냥 방법일 뿐이고 제일 간단하게 좋은 방법은 나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바로 이 방법이에요. 17세 이전에는 척추측만증은 진행을 합니다. 성장에는 진행을 하고요. 성장이 끝나면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학생 보고 여고생들이 이제 일루생들이 이제 엄마가 같이 오죠. 허리가 삐었다고. 그러면 일단 사진 찍어 놓고, 사진도 보고, 사진도 봐야 되지만,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에는 옷을 벗게 하고, 앞으로 윗몸 이렇게 구부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등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올라옵니다. 왜? 이 척추가 까비처럼 꼬이기 때문에 오므려도 까비처럼 꼬인처럼 돼요. 그러니까 까비처럼 꼬이다는 것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등이 까비처럼 꼬이니까 갈비뼈가 한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한쪽으로 위로 내려가요. 끝으로 보이는 물체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등은 올라오고 이쪽 등은 이쪽 안으로 앞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쑥 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스콜리오시스다. 자, 역기법증, 척추측만증, 옆으로 비교를 해준다. 85%는 원인 모릅니다. 10도 이상 하고 있을 때 진단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현실적인 있다. 부부가 모두 측만증이면 자녀가 측만증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3차원적 기능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근데 이렇게 된 건 뭐예요? 2차원적이죠. 그죠?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압니까? 1차원은 뭐예요? 점이에요, 점. 그래서 이제, 또하고 상관이 있는데. 자, 1차원은 점입니다, 점. 점은 뭡니까? 지점만 있지, 길이도 없고, 문질도 없어요. 2차원은 뭡니까? 선이에요, 선. 이거는 점의 연속이죠. 자, 1차원에 사는 인간이 있는데 2차원 인간이 이렇게 쏙 지나가면 1차원 인간은 요 지나가는 순간에만 이 인간을 보고 이때는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3차원은 뭐예요? 3차원은 1차원은 네, 잘못했어요. 0차원이에요. 0차원.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3차원은 입체죠. 입체고 이거는 면이고 이거 선이고 0차원이 점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점이죠. 점을 연결하면 선입니다. 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선을 연결하면 쭉 면적이 되죠. 면적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니까 면적을 쭉 연결하면 입체가 돼요. 자, 그 입체란 말은
좌우, 앞뒤, 아래위가 다 틀려져가 있을 때, 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리오시스로 3차원적 기형경상이라는 것은 앞뒤, 좌우 다 틀려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악이 꼬이듯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차원적 기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스콜리오시스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2차원적 기형이 2차원적 연예인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 스콜리오시스는 좀 어렵습니다. 스콜리오시스는 수술도 어렵고, 연구도 어렵고, 어려운데, 저도, 트레이닝 받을 때 스콜리오시스를 갖다가 한 16개, 특별한 한 16개를 이렇게 봤죠. 교수님하고 받아보니까, 그 집에 통영에 있는 집에 아이인데, 이 전복을 갖다가 한 2박스를 줬고, 그래서 술집 가서 전복 먹고, 그래서 밥솥으로 수술하고, 이거 방임 때만 해도 14개씩 받아야 되니까, 미치죠. 애니까, 답답해 잘못하면 이제, 신경까지 다치니까, 이 다 일일이 다 페이크 스쿨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로드를 걷는데, 시간 잘 내면. 그래서 이제, 그, 진단은 아까 전방 보고 검사하냐, 간편하고 하냐, 앞으로 등공수를 쓸 때, 등록병 나도 같지 않는다. 그 다음 코스 메소드는 각도를 내야 됩니다. 각도를 내는 건 뭐, 여러분도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내느냐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엑스레이를 AP로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 원래 앞에서 보면 일직선을 해야 되는데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요렇게 긋고 요걸 요렇게 꺼요. 이렇게 하고 이 수직선을 껐습니다. 이 수직선을 꺼요. 이 각도로 나는 겁니다. 원래 이 각도는 제로가 돼야 돼요. 정상인 사람이 두 개가 딱 붙으니까 제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이 심해지는 자꾸 커지겠죠? 이거 톱스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앵글이 몇 개 이상 되면 되고 1년이 얼마 되고 이렇게 복잡한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일단 아까 내가 얘기한 17살을 끼워봤어요. 17살을 우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이냐 아니냐 17살이거든요. 이제 여자는 좀 더 클 수가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성장 여력이 있을 때는 스콜리오시스가 더 진행할 수 있다. 그만 알고 있습니다. 뭐 크면은 피가 크면 클수록 스콜리오시스 계속 진행한다. 피 안 크면 진행이 스톱이다. 라고 일단 때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다? 여자가 여기가 깎아요. 총이 있잖아. 총이 이제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 클 거잖아요. 총이 되고 나면 성장은 멈춘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총형이 시작되니까 성장은 멈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흠뻑 만고 깎고 클수록 그러니까 크면서 더 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논수보다들 이렇게 자꾸 무게지듯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진행을 더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여자일수록 각도가 클수록 그다음 앞으로 클 기회가 더 많을수록 이건 내용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술하는데 수술할 때 인기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주 복잡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모든 시험에 문제 나오게 되죠. 그 시험 문제를 내가 예측해갖고 앞쪽에 했는데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죠.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몇 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칠 때 이거 공부 좀 해놔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 그리고 이거 하면 다시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대강 그냥 주관식 여러 문제 나오면 한 문제가 그냥 그렇게 들어놨어요. 그래서 쓰고 나가니까 끈끈한 수술이 들어가서 족구 안 했는데 어쨌든 치료 요거는 뭐 그냥 대충만 보면 돼요. 요거 대충 요즘 건데 이것만 해도 여기 힘들죠, 그죠? 각도 한번 나오나 숫자도 잘 모르는데 자, 관찰만 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장기 환자에서 20도 이하 유연한 망곡, 유연한 망곡이 이러면서 굳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망곡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돌려보시면 다시 펴져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플렉시블 망곡인 경우에는 관찰만 수술 안 하고 치료가 안 돼요. 그 다음 성장이 종료돼야 됩니다. 50도 미만의 망곡. 성장이 종료는 그러니까 성장기는 20도 이하. 성장이 종료되면 50도 이하. 이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보조기도 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둔다.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한 번씩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겠죠. 수술하는 경우하고 관찰하는 차이가 보조기를 차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왜 필요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안 됩니다. 자, 요거 볼까요? 성장이 끝나는 데에서 50도 이상만 보고, 그죠? 50도 이상만 보고. 그죠? 요거 반대죠, 그죠?
그 다음, 성장기 아동에서 40에서 45도 이상만.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보조익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외울 때 한번 보여주고 이해하는 되는데, 그래서 관찰마다 수습기체를 고려한다. 그럼 타임은 보조이다. 그죠? 50도다, 20도다, 40도, 45도. 복잡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대충, 20도, 50도, 이러면 되겠죠. 20도, 50도, 20도 이내, 그 다음 50도 이내, 그 다음 20도 이상, 혹은 40도 이상, 50도 이상. 그죠? 그렇게 40도, 50도면, 혹은 20도 이상. 이런 식으로 외워서 대충, 그래서 20도, 40도 사이는 레이스를 찹니다. 근데 얘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찹니다. 여자애들 특히 많은데, 여자애들 예를 듣고, 밤에 잘 때도 차고 해야 돼요. 자기 스트레스, 공부하는데 하는데 불편한 거, 여러 가지 강점. 또 예를 대학생이니까 자기 메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생기게 돼서 힘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패드 스크롤 받고, 스크롤을 이렇게 받고, 그 스크롤 위에다가 로드를 이렇게 뼈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휘어서. 근데 이제 무조건 그냥 그대로 맞출 수는 없으니까 조금 교정을 하죠. 조금 교정을 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입체적으로 수술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거죠. 자, 72세 여성 환자는 상자를 끄고 난 후로 심한 혈통 기능이 기저하겠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통증 관련 시간이 된다는 당장. 뭘까요? 그냥 눈치로, 이게 이제 눈치죠, 눈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를 보면 신기한 특징상 나타나지 않는데 혈 통증이 있다. 나이가 많다.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인한 골절.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인한 골절. 맞나요? 볼까요? 그렇죠.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인한 골절. 자,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후보하다가 뜨끔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되게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인한 골절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아니라도, 여자분들이 대부분 뜨끔하다, 아프다 이러면은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일단 검사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친구는 못할 수 있지만 환자한테 설명을 해서 검사하고, 비행기 체크하고, 똥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상으로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뭐 괜찮겠지 하는데 나중에 알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더 내야 안 되면, 압박골절이라는 게 더 내야 안 되잖아요. 내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닭꼬리가 구부러지죠. 왜? 앞에 뼈가 내야 안 되면 당연히 구부러집니다. 앞에 뼈가 아까 얘기한 청수뼈는 앞쪽이 높은데,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이게 내야 되면 이렇게 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세가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비행기 체크는 사실은 조금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요즘 날씬한 데는 다 오스테오포로시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양분을 주기로 합니다. 사실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운동 안 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오스테오포로시스 올 수 있어요. 근데, 오스테오포로시스로 인한 컴프레션 프랙처인데, 메노포즈, 백인기에 도달한 여성은 25%가 평생 한 번 이상 되는 골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무슨 골절을 온다는 거죠. 무증상으로, 내가 언제 그럴 때 없어요. 나도 물어보니까 다친 적 있으니까 다치지 못해요. 자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물건 들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단결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것도 안 좋기 때문에 치료를 힘들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본스캔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본스캔 이렇게 나옵니다. 본스캔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몸에 방사능물질을 주입하려면 방사능물질을 주입을 해서 혈액순환이 많은 곳에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본스캔이라 말 그대로 뼈 있는 곳에 이 방사능물질이 가서 이렇게 침착을 하는데 이렇게 진한 부분은 뭘까요? 혈액이 많이 가니까 혈관이 피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방사능물질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진하게 됩니다. 이건 핫스팟이라고 핫스팟. 그러니까 본스캔은 핫스팟이 있고 콜드스팟이 있습니다. 핫스팟은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처럼 방사능물질이 혈액 속에서 혈액이 많은 곳에 가기 때문에 혈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골질이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 전체에서 전이된 양상을 보기 위해서 이 본스캔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소변에서 방사능물질이 모여서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는 골질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암에 전이가 됐다 이러면 모든 암이 전이가 됐다. 까만 점이 열을
알겠습니까? 그 부분 전부 다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스캔을 넣어서 우리 몸 전체에 뼈의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스캔이죠. 그 다음에 또 콜드 스팟이 있습니다. 콜드 스팟은 뭐냐면, 우리 뼈에 만약에, 낭동이 있거나 아니면 뼈에 고름 주머니가 있다면, 고름 주머니는 피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뼈에 고름 주머니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만 부분에 텅 게 있습니다. 까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뭔가 용량, 압세스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에, 몸 전체 뼈에 이상적으로 할 때 본 스캔을 합니다. 본 스캔은 방사선, 하여튼 무슨 조건이 있어도 우리 면에서는 요쪽으로 구비하게 너무나 이걸 할 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안 하는데, 방에는 어디에도 있죠? 설립되면 성모, 기도, 그 정도는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통합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물질 취급돼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서 우리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본 스캔을 하면 이제 주사를 받고 몸 전신 사진을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압박된 골절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는 뼈가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푹 꺼졌습니다. 그죠? 높이도 다르죠? 그래서 이런 뼈도 지금 압박 골절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세 번째 허리뼈가 MRI상으로 압박 골절이 보입니다. 치료는 벨트레스도고요. NSAID 주고, 약 먹고, 브레이스 사고, 누고 있다가 계속 그래도 컴프레션이 되면 우리 카이포플라스트나 버테브로 플라스틱을 하죠. 카이포플라스트나 버테브로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건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뼈가 내려앉아 있는 곳에다가, 뼈가 내려앉아 있는 곳에다가 안에다가 풍선 같은 걸 주입하거나 아니면 풍선 주입하지 않고 그냥 본 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이걸 갖다가 볼륨을 갖다가 너무 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앉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익스펜전, 좀 내려앉을 좀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통증도 좀 없어지고요. 어리 아무래도 반응하고 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서 잘 안 쓰기도 하죠. 좋긴 한데. 자, 볼까요? 비만인 62세 여성은 지난 10일간 주차 진행되는 왼쪽 엉덩이 가쪽의 통증으로 인해 활동이 심하게 제한됐다고 한다. 그는 통증이 특히 활동을 한다는 심했으면 아침감기나 다른 감기에 나타난 통증은 없다. 아침감기나 다른 감기에 통증은 없다는 말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는 아니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 후에 이거 내상성 손상은 기억할 수 없으면 다친 적도 없대, 그죠? 다친 적도 없는데 계속 아프죠. 12월 되다 계속 이 만성질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NSAID를 이렇게 걸었는데도 계속 조금 됐다가 또 이렇게 엑스레이 시켰는데, 자, 왼쪽 힙 조인트와 오른쪽 힙 조인트의 차이점을 보시면, 자, 오른쪽에는 좀 아스타블럼이 이렇게 하얗게 지나가고 밑에 핏물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왼쪽은 아스타블럼과 핏물 헤드가 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화사클 쪽과 바깥쪽에는 여기는 이제 좀 희미하지만 오스파이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힙, OA를 속인 부분이에요. 자, OA, 힙.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병원에 이봉남입니다. 힙, 지금 305호에 김봉남님. 제가 신뢰는 김봉남님. 그쪽은 지금 소탈이 받았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서 지금 뭐 2주도 안 되는데 양방다리 하시고 막 꾸락거려서 내가 깜짝 한번 모르겠는데 하여튼 힙은요 수술하고 나면 굉장히 좋아요. 힙은. 근데 이제 수술할 때가 힘들죠. 수술하기가 땀 좀 걸리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되는데 힙은 리는 뭐 한 50분 1시간 뭐 끼를 1시간 안 하는데 힙은 끼를 걸리면 한 2시간 걸려요. 아니 이제 다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롱터 파워예요. 오랫동안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근데 수술을 처음 하기는 모르고하게 잘해도 오래 썼냐고 못 썼냐가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하여튼 오해가 오면 토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페인 있고 에어스페크리스 있고 그 다음에 약 쓰고 안 되면 그 다음에 토탈 디프레스먼트 그 다음 토탈이 깔수록 똑같은 말입니다. THR 쓰는 사람도 있고요. THA 쓰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이는 고관절 전 치환술입니다. 이는 고관절 전 관절 세균술.
플라스틱 생김수, 리플레이스는 치환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꼭 THR 쓰니까, 어떤 사람은 꼭 THA 쓰니까, THA를 줬습니다. THA, TKA, 뭐,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정시성 항공관성망 창 루프스, SLE 환자의 30시에서는 왼쪽 엉덩이 뒤쪽으로 방사되는 연결을 자꾸 구현하는 동기입니다. 얘는 뭐 왼쪽이 아프다는 거죠? 뭐, 약을 먹었는데, 뭐, 안 됐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이거 뭘까? 자, 이거 잘 보면, 아까 앞에 거하고 오해하고 다르죠? 자, 여러분들 뭐, 엑셀이 자꾸 보면, 내가 볼수 있나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익혀지면 나중에 언제라도 보면 합니다. 저도 처음에 레이드 들어가서 인터 들어갔을 때, 토탈리 하는 것도 보고도, 국장이, 이게 왜 그렇대요? 뭐, 수술했습니까? 토탈리 했는데도, 또, 왜 이렇게 힘들어? 뭘 했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잘 쳐들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 정도인데도 다, 나중에 다 하게 돼요. 자꾸 봐야 돼. 자, 이거 보시면, 오른쪽 픽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안쪽으로 피부 헤드 사이 관계도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헤드가 색깔이 아주 이쁜, 고릅니다. 그죠? 근데, 왼쪽으로 보시면, 피부 헤드 쪽이 좀 진하게 하얗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마스터로 축구할 좀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좀 벗겨진 듯한 아웃스피가 네크로시스입니다. 밑에 있네요. SLE 치료를 위해서 프레드니솔로는 처방받았다. 스테로이드를 그러니까 조금 스테로이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고용량을 장기가 먹게 되면 아웃스피가 네크로시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배입니다. 대폭을 두드려줍니다. 대개는 원인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먹거나 술 때문에 그다음 잠수병으로 인해서 아웃스피가 네크로시스가 올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르는 게 20%. 리스크 팩터가, 자, 피부의 팩트 이후에 아바스가 네크로시스 오고요. 디스로케이션에서 아바스가 네크로시스. 왜? 피부의 넥 쪽에 베슬이 지나는데 그 베슬이 잘 닫혀요. 그러니까 아주 가늘어. 그래서 잘 막혀. 그러니까 다쳐서 힘이 한번 빠져버려. 디스로케이션 되고 나서 그 베슬이 찢어지거나 다쳐서 그 베슬이 다치면 피부 헤드 쪽으로 가는 그 혈관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피부 헤드 쪽에 볼 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팩트하면서도 베슬이 다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주, 스테로이드, 장수금, 혈액 이런 것들이 뭐다? 스로무스, 그 베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약한 베슬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베슬이 막아주면, 그 베슬이 영양 공급을 하는 피부 헤드 쪽이 떼어나 죽어버리는 볼륨의 상승이다. 그래서 처음에 아프다가 나중에는, 그 피부 헤드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동그랗게 유지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계신 분도 양반다리 한다고 신기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장실 가서 뒤처리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또 이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이것도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나가다가 약 쓰고 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코어 디컴프레션은 뭐냐면 피부 헤드 쪽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안쪽에 있는 죽은 개사 조직을 끌고 내고 나면 새 뼈 조직이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멀티플 드리는 거 마찬가지일 테고 로테이터 옵션 보면은 상한 피부 헤드를 갖다가 벌려서 밑에 쪽이 안 상하고 위에가 상했거든요. 그래서 뼈를 쳐서 그렇게 획 걸려서 밑에 상한 것을 밑으로 두고 안 상하고 위로 두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술 수시고 복잡하고 하고 나서 한번 어렵고 결국은 토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것들 잘 하지 않고 그냥 토탈을 하면 됩니다. 토탈을 하고 놓고 잘 건강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근데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나 30대 토탈을 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코어 디컴프레션 멀티플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사실 이제 하고 나서 통증이 없어지는 상관 없어요. 단지 진행을 좀 늦추는 정도지. 하면 아프다 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데 하여튼 진행을 늦추는 방법이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혹시 좀 왔나요? 그러면 그거